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주나비나라 박물관에 별다줄 시간이 돌아왔어요. 별것을 다 알려줄게 7회차. 10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비박사 석준영 선생님의 탄생일입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4가지예요. 먼저 나비박사 석준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석준영 선생님을 소개한 후에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석준영 선생님이 등장하는 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또 석준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나비들에게 한글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한글 이름을 가진 나비들을 알아보고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에는 어떤 나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련 체험 활동을 안내해 줄게요. 그럼 이제부터 함께 석준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나비박사 석준영 선생님에 대해 알아볼게요. 석준영 선생님은 75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하여 연구한 세계적인 박물학자예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할게요. 석준영 선생님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75만 마리 이상의 나비를 채집하여 조사했어요. 화면에 있는 나비를 보았을 때 이 나비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날개 표면이 푸른 남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또 이 나비의 날개는 활짝 폈을 때 32에서 38mm의 길이를 가진다고 해요. 이렇게 함께 찾아본 것 외에도 이 나비는 부위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석준영 선생님은 날개의 길이부터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무늬와 색을 가지고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까지 나비의 모든 부분을 연구했어요. 한 나비의 특징도 이렇게 다양한데 75만 마리 이상의 나비를 연구하셨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석준영 선생님께서 나비가 사는 지역, 생김새, 특징을 고려해서 이름도 지으셨다는 점이에요. 이 나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금 뒤에 함께 고민해 보아요.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기존 조선 나비 연구에 오류를 바로잡았어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는 나비를 깊게 연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나비들을 조사하고 정리했었죠. 그런데 석준영 선생님이 직접 우리나라의 나비들을 조사해보니 외국에서 정리해 놓은 나비 연구가 잘못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종류의 나비들인데 모두 다른 이름으로 지으며 구분했던 거죠. 석준영 선생님은 외국 연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921종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나라 나비들을 250여 종으로 올바르게 정리하였어요. 세 번째, 열심히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비가 살고 있는지 기록했어요. 석준영 선생님은 한국산 점유 분포도라는 책에 우리나라 나비의 분포 상태를 기록해 놓았어요. 제주 왕나비를 시작으로 252종의 한국 나비가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이 책을 보면 한국에 사는 나비가 다른 나라에는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한국 나비에게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좀 전에 석준영 선생님이 외국의 잘못된 연구를 바로잡으며 우리나라의 나비를 새롭게 분류했다고 했죠. 다시 분류된 나비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나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나비 연구 외에도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남달랐던 석준영 선생님은 한국 나비들에게 우리말 이름을 직접 붙여주었어요. 그렇게 붙인 이름이 249종이나 되어 현재 한국 나비 중 순수한 우리말 나비 이름의 70% 이상은 석준영 선생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말 나비 이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순서인 우리말 나비 찾기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두 번째 순서, 석준영 선생님과 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석준영 선생님은 생전에 정말 많은 나비를 채집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나 한국전쟁 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생님의 소중한 연구 결과물이 사라질 뻔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석주명 선생님의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바로 사진 속의 석주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석주선 선생님은 석주명 선생님의 여동생이에요. 석주선 선생님은 전쟁 중에도 석주명 선생님의 연구물과 함께 평소에 쓰던 메모지, 필기도구, 타자기, 나비 채집 도구 등의 유품들도 모두 잘 관리하여 보존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석주명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8년 후인 1968년부터 석주명 선생님의 연구물들을 정리하여 유고집을 펴내셨답니다.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에서는 석주명 선생님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2층의 전시실에서는 한국의 나비 표본과 함께 석주명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현재 책장 속으로 날아든 나비라는 도서전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석주명 선생님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러 권 전시되어 있어요. 이번 순서에서는 1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석주명 선생님을 주제로 한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려 해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책은 앞서 소개한 석주선 선생님이 펴내신 나비박사 석주명의 과학나라라는 책이랍니다. 이 중 두 권의 책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 책은 황하동 만물시장을 배경으로 석주명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상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석주명 선생님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림과 함께 어린이 친구들이 읽기 좋은 책이랍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석주선 선생님께서 석주명 선생님의 유고 논문을 모아 발간한 석주명, 나비 채집 20년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앞선 책보다 석주명 선생님의 삶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브르 곤충기 들어보셨나요? 파브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곤충학자예요. 석주명 선생님은 파브르 선생님을 아주 존경했고 또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곤충을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석주명 선생님과 파브르 선생님의 일생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올 거예요. 책을 통해 석주명 선생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순서, 우리말 나비찾기입니다. 우리말로 지어진 나비의 이름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까 석주명 선생님이 나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죠.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는 석주명 선생님이 일본 이름으로 불리던 한국의 나비들에게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나비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우리 한국의 나비들이 이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석주명 선생님이 바라본 상제나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제나비는 흰 나비라고 해도 만족 못할 만큼 아주 흰 나비라고 적어두셨네요. 백의 민족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에요. 흰색을 사랑하고 흰 옷을 즐겨 입어 붙은 별칭이죠. 이 상제나비는 백의 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별칭과 어울릴 만큼 아주 흰 나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상제는 흰 옷을 입고 부모나 조부모의 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 민족의 생활에 스며있던 흰 옷은 친구나 가족의 죽음을 기리는 순간에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어요. 그렇다면 상제처럼 흰색을 띠고 있는 나비를 함께 찾아볼까요? 어느 나비가 상제 나비일까요? 바로 상제처럼 흰색을 띤 가운데의 나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석주명 선생님이 이름 붙여준 나비들을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왜 전보다 많은 나비들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나비들의 서식 환경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작은 쓰레기부터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며 만들어진 많은 양의 오염물질까지 셀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나비들이 사는 환경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3마리의 나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나비들이에요. 나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들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이 나비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나비들은 1급보다는 그 수가 많지만 가까운 시기에 멸종위기에 처한 친구들이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어느 나비가 크농띠 점박이 푸른 부전 나비일까요? 바로 윤기가 나는 푸른 남색 날개를 가진 이 나비였어요. 크농띠 점박이 푸른 부전 나비는 한국과 일본에 주로 살고 2012년에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말 나비 이름을 찾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나비들을 만나보았어요. 오늘이 지나고 앞으로도 친구들이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비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연계체험 활동을 안내해 줄게요. 이번 10월 별다줄에서 준비한 연계체험 활동은 나비의 한사리 만들기예요. 동봉된 학습지에 조립 설명도가 나와 있으니 혼자 또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따라 만들어 보아요. 그리고 학습지에는 오늘 같이 살펴본 석주명 박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곤충의 한사리와 특징을 알아보는 탐구활동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나비의 한사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탐구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완성 후에는 화살표 표시가 있는 곳을 움직일 수 있어요. 체험활동을 통해 나비의 한사리를 관찰해보아요. 하나 더, 10월 1일부터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석주명 선생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새롭게 특별전이 열렸다고 해요. 재미있는 VR 체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과 함께 관람해보세요. 오늘의 활동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교육, 그리고 체험 후기는 설문조사와 사진 인증을 통해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11월 별따줄 시간에 만나요.